이 책은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해 변조 방지 데이터, 트랜잭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바스크립트? 암호화폐 및 이를 가능케 하는 로직과 데이터베이스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하다. 이더리움을 활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축, 쉽게 접하는 블록체인 개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이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각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특정 회사 또는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처럼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중앙 집중화가 돼 있죠. 서버든 보통. 꽤 오랫동안 개발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왔으며 사용자들은 이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중앙 집중화된 방식은 특정 유형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없으며 결국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공통적인 문제에 처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단일 장애 지점, 그 중앙에 서버가 장애가 일어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단일 장애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검열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이 중앙 집중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문제 중 하나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리는 인터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지금부터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배워볼 것이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거를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 탈중앙화, 중앙 집중화, 분산 어플리케이션 차이는 무엇인가? 중앙 집중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대중적인 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프로토콜에 대한 개요. 다른 앱 기반의 자,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란 백엔드가 탈중앙화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고 있으며 소스 코드가 오픈소스인 일종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다.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내 어떠한 단일 노드도 앱에 대한 전체적인 제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앱의 기능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앱은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컴퓨터라도 피어가 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잘못된 값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피어들과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피어를 찾아내고 방지하는 것도 큰 도전 과제이다.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공유하는 피어를 찾아내고 방지,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따라서 특정 피어에서 발생한 정보가 올바른지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프로토콜이 피어들 사이에서 필요하다. 합의 프로토콜. 내 환경에서는 피어들을 조율하고 어떤 정보가 올바른지 결정하는 중앙 서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합의 프로토콜은 앱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유형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었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합의를 위한 작업 증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프로토콜, Proof of Work 이라고 하네요. 작업 증명. 모든 앱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트워크 내 앱을 위한 자체 노드 서버가 동작하고 있어야 하며, 자체 노드 서버,
클라이언트는 노드 서버에 연결해야 한다. 뎁 노드는 API만을 제공하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 API를 활용해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개방한다. 일부 뎁 개발자들은 공식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제공한다. 뎁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오픈소스며 사용하기 위해 다운로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일 중앙화라는 아이디어는 실패할 것이다. 오픈소스 다운로드. 이 뎁 클라이언트는 오픈소스며 다운로드 누구나 받아서 할 수 있어야 이 타일 중앙화라는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구조는 사용자가 개발자가 아닌 경우라면 설정하기 까다로울 것이다. 따라서 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는 대개 호스팅되며 노드 또한 서비스처럼 호스트된다. 노드도 호스팅되고요. 클라이언트도 호스트된다. 분산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 분산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서버 대신 다수의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이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다는 데이터 및 트래픽이 많고 어플리케이션이 다운타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 분산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데이터 가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는 다수의 서버 간에 복제된다. 서버 간에 복제가 돼야 되겠죠. 데이터가. 중앙 집중화된 어플리케이션은 분산될 수도 있고 분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일 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은 항상 분산. 예를 들어 구글, 페이스북, 슬랙, 드랍박스 같은 환경은 분산되어 있으나 간단한 포트폴리오 사이트 또는 개인 블로그는 트래픽이 아주 많아지기 전에는 대개 분산화되어 있지 않다. 분산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하네요. 여기서 보면은 자체 노드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노드 서버랑 연결돼 있어야 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타일 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장점 중 일부는 뎁은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당일 장애 지점이 없어서 장애에 대한 내구성이 높다. 정부가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주관기관이 없으므로 네트워크 검열을 방지할 수 있다. 뎁은 특정 IP나 도메인을 통해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앱의 도메인 또는 IP 주소를 차단할 수 없다. 정부가 IP 주소를 이용해 개별적인 노드를 추적하고 종료시킬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가 거대하고 특히 노드들이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은 종료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리를 위해 사용자들을 속일 수 있는 단일 권위자에 의해 제어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신뢰하기 쉽다. 자, 노드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통제하거나 죽이거나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단점이 있습니다. 타일 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의 단점. 네트워크 내 모든 피어가 노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함으로 버그를 수정하거나 뎁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렵다. 뭐 버그가 있거나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버에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겠죠.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아이디 KYC라고도 불러. 사용자 아이디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중앙 관리자가 없죠. 중앙 관리자가 없으므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동안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복잡한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합의를 달성하는데 매우 복잡한 프로토콜을 이용하고요. 처음부터 확장성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하므로 구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현한 후 나중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나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 그러니까 서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추가 기능을 넣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은 대개 서드파티 API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가져오거나 저장한다. 뎁은 중앙화 어플리케이션에 의존적이면 안 되지만 다른 뎁에는 의존적일 수 있다. 아직 뎁에 대규모 생태계가 없으므로 뎁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이론적으로 뎁은 다른 뎁에 의존적일 수 있으나 실제로 뎁을 서로 결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론적으로 뎁은 다른 뎁에 의존적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뎁을 서로 결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서로 결합한다는 것은 서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탈중앙화 자율 조직.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서명된 서류로 표현되며 정부는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직의 유형에 따라 주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탈중앙화 자율 조직은 DAO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표현되는 조직으로서 완전히 투명하고 주주의 전적인 제어를 받으며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AO는 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DAO를 뎁의 하이 클래스라고 할 수 있다. 대시 그리고 DAC, DAO 몇 가지 예다. 탈중앙화 자율기업이란 무엇인가? 탈중앙화 자율기업은 DAO, DAC, DAO 사이에 명확한 차이는 없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둘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DAO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는 경우 DAC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DAC는 주주가 있나 보죠? DAO, 탈중앙화 자율조직, DAC, 자율기업, 조직과 기업의 차이, 뎁 내 사용자 아이디, 뎁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다수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뎁에서는 중앙 권위자가 없으므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어렵죠. 중앙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에게 스캔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OTP 인증 같은 절차를 통해 사람이 사용자 신원임을 검증한다.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하죠. 이 절차를 고객 알기 정책 KYC Know Your Customer 라고 부른다. 하지만 뎁에서는 사용자 신원을 검증할 사람이 없으므로 뎁 자체적으로 사용자 신원을 검증해야 된다. 뎁은 스캔화된 문서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SMS도 보낼 수도 없고 SMS를 보낼 수도 없고 뎁이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을 제공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디지털 신원을 가진 뎁이 거의 없으므로 오직 소수만의 사람만이 디지털 신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신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최근 가장 대중적이며 추천되는 방식은 디지털 인증서이다. 공개키 인증서, 신원 인증서, 공인 인증서 같은 거죠. 공개키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사문서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개인키, 공개키, 그리고 디지털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개인키는 비밀이며 누구와도 공유돼서 안 되고 공개키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는 공개키와 공개키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인증서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행된다. 항상 실행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행된다. 디지털 인증서는 인증기관이 개인키로 암호화된 필드를 가지고 있고 인증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복호하며 성공적으로 복호된 경우는 해당 인증서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는 성공적으로 디지털 인증을 획득하고 탭에서 확인됐다 하더라도 다양한 인증서 발급 기간이 존재하고 디지털 인증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급 기간의 공개 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모든 기간의 키를 가지고 있고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다수의 인증서 발급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추적하고 추가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 절차를 클라이언트 측으로 넘기는 것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 왜 사용자는 상호간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가? 실생활에서 거래하는 동안 종종 우리는 상대방의 신원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권위자를 제동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앱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상호 거래를 수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수동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상호 간의 거래를 하는 특별한 유형의 앱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중앙인의 소셜 네트워크 앱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파일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팔기 위한 앱이라면 지불 전 구매자 및 판매자는 상대방의 신용을 검증할 수 있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거래할 때마다 매번 사용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원치 않을 수도 있으며 모든 사람이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택시 앱의 경우 매번 택시를 예약할 때마다 신원 확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분명히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거래하고 있으며 신원을 식별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동으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유연한 방법은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기업에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것. 예를 들어 비트코인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비트코인은 일반 통화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신원을 요청한다. 확인을 요청한다. 클라이언트는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클라이언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원이 식별된 사용자에게만 클라이언트를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사소한 문제가 있다. 각 클라이언트는 서로 다른 확인된 사용자 집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클라이언트를 전환할 경우 상호작용을 하였던 사용자 집합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는 특정 클라이언트만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트 간의 독점적인 상황을 만든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사용자들이 적절하게 검증하지 못하더라도 데이터가 탈중앙화된 채 저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손실 없이 다른 클라이언트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확인하는 아이디어는 사용자가 사기 행위를 한 후 도망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사기 범죄적 배경이 있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내 다른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언제나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있으므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디지털 신원을 사용하든 스캔된 문서를 사용하든 도난당하거나 재사용될 수 있으므로 크게 중요하진 않다. 개인키, 공개키, 개인키 가장 보편적인 방법. 앱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공개키, 개인키로. 만약 개인키를 분실할 경우에는 계정을 영원히 접속할 수 없다. 앱은 단일 장애 지점을 피하기 위해 중앙 집중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의존하면 안 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다. 예를 들어 앱이 축구 점수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앱은 다른 앱에 의존적일 수 있지만 피파에서 앱을 만들까? 다른 앱에서
데이터를 원한다는 이유로 피파가 덱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점수를 제공하기 위한 덱은 피파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점이 없다. 따라서 덱은 중앙 집중화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있죠, 당연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메인으로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중간자 또는 서비스 때문에 변조되지 않은 실제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데이터는 중간에 변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덱은 아키텍처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경우 스마트 컨트랙터가 직접 HTTP 요청을 만들 수 없으므로 중앙 API에 접근하기 위해 오라클라이즈를 중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오라클라이즈는 중앙화된 서비스로부터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져오는 데이터에 대해 TLS 노터리 증명을 제공한다. 이 부분 잘 모르겠네요. 오라클라이즈도 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어플리케이션 소유자는 운영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대부분 덱은 자체적인 내부 화폐를 가지고 있다. 합의 프로토콜은 노드가 얼마나 많은 화폐를 보상받을 것인지 결정한다. 합의 프로토콜에 따라 특정 노드만 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덱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하는 노드가 화폐를 벌 수 있는 노드라고 말할 수 있다. 데이터를 읽기만 하는 노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을 성공적으로 채굴한 채굴자만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이므로 누군가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지 가장 큰 의문점이다. 경제학에 따르면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화폐의 총량을 고정한다면 화폐가 부족해져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화폐는 한 번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지나에 따라 공급되고 새로운 노드가 네트워크에 합류해 보안을 유지하고 운영하면 화폐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노드. 이 내부 화폐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노드가 많아지고 그 노드에서 채굴하는 사람한테 이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그래서 노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화폐가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많은 노드를 만들고 있어서 결국 그 노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암호화폐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노드들은 수가 줄어들지 않겠죠. 그렇게 현재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내부 화폐로 통해서 그 내부 화폐 단점은 내부 화폐를 가질 때 유일한 단점은 덱을 사용하는 것이 더는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죠. 이제 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 화폐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 화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유료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무조건 유료. 무료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뭐 구글이나 이런 중앙화된 거는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서 구글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용자들이 광고를 봄으로써 무료로 구글이나 검색을 사용하는 거지만, 이런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은 내부 화폐를 운영하고 그 내부 화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내부 화폐를 채굴하고 또 그 내부 화폐를 지불해야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료로 되는 순간 그 내부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노드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노드, 그러니까 채굴 서버를 돌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료다, 그 얘기인 것 같네요.